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번 2025 오프시즌 때 빅맨 포지션이 굉장히 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로 호포드도 있지만 나이가 많고 클린트 카펠라도 정점에서 내려왔고 루크 코넷은 주전으로 뛰기엔 무리가 있고 여러 빅맨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 와중에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빅맨 가운데 랭킹 1위는 마일스 터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룩 로페즈도 88년생이고 반면 마일스 터너는 아직도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마일스 터너는 현 시점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디애나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치세를 낼 준비도 돼 있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를 붙잡는 대신에 다른 선수들의 트레이드를 도모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만 할리버튼의 부상 때문에 아주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물론 할리버튼 없이도 인디애나는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결코 이번 시즌의 성과를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할리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인디애나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일스 터너가 팀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ESPN의 케빈 펠튼이라는 이 양반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저의 뇌내망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마일스 터너를 붙잡을 계획이 없다면 굉장히 방법은 복잡하겠지만 LA 레이커스 혹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사인 앤 트레이드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일스 터너 1996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죠. 리그 10년 차인데 인디애나 페이서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3월 24일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15년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1라운드 11순위니까 로터리 픽이었고요. 그 이후에 줄곧 인디애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뛰는 동안에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트레이드 루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마일스 터너는 계속해서 인디애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LA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밝히기도 했지만 10년째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는 터너였음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바람, 그 정도의 의견 피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5-26 시즌을 앞두고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 어느 팀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직전 계약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2년 41밀이었고요. 23-24 시즌 때 21밀, 24-25 시즌 때 20밀 하향식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커리어 총 수입은 140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도 이제 곧 30대에 접어들고 이번 연장 계약이 마일스 터너에게는 가장 많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나 혹은 금액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4-25 시즌 72경기 뛰면서 30.2분, 그리고 15.6득점, 리바운드 6.5개. 리바운드를 잘 잡는 유형은 아닙니다. 1.5 어시스트, 블락샷이 2개였고요. 그리고 필드골 48, 3점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는 23경기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만 95경기 뛰었죠. 내구성은 충분합니다. 커리어 내내 부상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요. 10년을 뛰면서 642경기 뛰었으니까 또 이 가운데에 단축 시즌이 2번이었으니까 출석률은 괜찮은 선수입니다. 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23경기, 출전 시간은 29.3분, 13.8득점, 4.8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너무 못 찾긴 했어요. 그리고 3점도 34.4%, 정규 시즌보다 5.2%나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새가슴의 유형의 선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비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 겸장 정도로 볼 수 있죠. 통산 성적은 642경기 뛰면서 28.7분, 그리고 14.1득점, 6.8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블락샷 통산 2.2개, 그리고 필드골은 50%, 3점은 36.2%니까 슈팅 빅맨의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인디애나가 올 시즌 파이널까지 진출했고 또 민심이라는 걸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애나에서 가장 오래 뛰었던 선수가 마일스 터너인데 레지 밀러 이후에 그 다음에 제프 포스터라는 롤플레이 이후에 터너만큼 인디애나에서 오래 뛴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팀을 파이널로 이끌고 그 다음에 할리버튼이라는 선수가 다치고,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 터너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터너를 잡지 않는다면 인디애나의 지역 팬들의 민심은 나빠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인디애나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떠난다면 저는 케빈 펠튼의 이야기대로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가 충분히 달려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마일스 터너가 떠난다면 그리고 레이커스로 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우선 레이커스는 빅맨 자원 영입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 돈치치의 파트너가 필요하고요. 물론 마일스 터너는 랍스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어졌을 때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픽앤팝을 더 즐겨 하니까. 다만 루카 돈치치의 계약이 8월 3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빅맨이든 영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트 카펠라 데려왔다. 돈치치가 만족할까요? 그 다음에 브룩 로페즈를 영입했다. 역시나 픽앤팝 자원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풀려있거나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빅맨들 가운데 그래도 네임밸류가 높고 또 돈치치와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맞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닉 클렉슨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터너를 영입해서라도 돈치치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또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터너는 몇 년째 레이커스 빅맨 영입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2월 트레이드 마감일에도 터너의 영입을 타진했었던 레이커스였고요. 그 당시 시나리오는 뭐 이것도 루머이긴 합니다만 루이 하치무라, 그 다음에 제너 후드 시피노,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 이렇게 해서 터너와 바꾸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2장을 쓰기를 좀 꺼려 할 수밖에 없죠. 한 장이면 몰라도. 그래서 딜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레이커스의 올 시즌은 50승 32패, 63.4%의 승률과 함께 서부 컨퍼런스 3위였고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를 만나서 1대4로 거의 뭐 떡실신 당했습니다. 1라운드 실패의 원인은 결국 수비력의 부재, 또 빅맨의 부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빅맨이자 수비를 잘하는 터너가 들어온다면 이 두 가지 약점을 또 한꺼번에 메울 수는 있죠.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영입 시나리오를 살펴봐야죠. 레이커스가 그냥 자유계약으로 터너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의 연봉이 나가야, 즉 트레이드로 터너를 영입하는 수밖에 없죠. 일단은 레이커스가 뭐 총알 자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루이 하치무라 18.3밀짜리 계약이고요. 도리언 피니스미스 15.4밀인데 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게이 빈센트 11.5밀, 막시 클리바 11밀, 그러니까 20밀 이하짜리 선수가 4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트레이드 조각을 맞추기에 굉장히 좋죠. 총 56.2밀과 또 1라운드 픽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터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준수한 3&D 혹은 3&B 자원이죠. 그리고 2차례 블록왕 등극했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모두 이번 시즌에 블락샷을 2개씩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농구에서는 블락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림 근처에서 시도하는 슛의 빈도가 훨씬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농구에서는 블락샷을 사실 2개씩만 기록해도 대단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필요 조건에 부합하지만 결국 높은 가격이 문제다. 그게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 형성가는 마일스 터너가 연평균 30밀 이상은 받을 겁니다. 지난 연평균 규모가 20밀이었기 때문에 25밀 아래쪽은 택도 없고요. 30밀 아래쪽도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년 140밀 혹은 5년에 한 175밀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고요. 일단은 연평균 뭐 30밀, 35밀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터너를 뭐 그냥 걸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또 사인 앤 트레이드가 여러모로 또 본인들의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또 할리버튼이 어쨌든 다음 시즌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올 시즌처럼 막 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터너의 계약을 좀 장기적으로 부담스럽게 맺는 것보다는 쪼개진 자원들을 받는 대신에 1년 정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라운드 픽을 챙기는 거죠. 자,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잭슨 헤이즈, 또 뭐 마키프 모리스, 알렉스 랜 이런 선수들은 팀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빈센트, 막시 클리바 전부 다 다음 시즌이 만기예요. 도리언 피니스미스도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치무라, 도리언 피니스미스, 게일 빈센트, 막시 클리바 전부 다 다음 시즌이 계약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할리버튼이 뛰지 못하는 한 해를 만기 계약자로 채우면서 셀러리 유동성을 확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터너 골든스테이트 행 시나리오도 가능성 공산 충분하죠. 일단 골든스테이트 역시도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센터 자원, 빅맨 자원이 절실합니다. 퀸튼 포스트, 그 다음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있지만 퀸튼 포스트는 수비를 너무 못하고요. 발이 느립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수비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충만하지만 난슈터, 비슈터예요. 슈팅을 던질 수 없습니다. 슈팅을 던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케번 루니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유계약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빅맨 포지션 보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퀸트 포스는 지난 시즌 42경기 16.3분 뛰면서 8.1득점. 그러니까 2분당 1점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3점이 무려 40.8%였는데 리바운드 못 잡고 그 다음에 새로 수비 안 되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잭슨 데이비스는 62경기 뛰면서 15.6분 그리고 6.6득점, 리바운드 5개. 리바운드는 굉장히 잘 잡는 선수고 은근히 패싱 센스도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아. 데일 데이비스보다 더 나은 점이 시야인데 다만 3점을 던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자유투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결국에는 빅맨 포지션 보강이 필요한데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는 48승 34패, 승률 58.5%였고요. 서부 컨퍼런스 7번 시드였지만 1라운드에서 휴스턴 로켓츠를 업셋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만났던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물론 커리의 부상 공백도 있었지만 빅맨의 부재를 절감했어야 됐어요. 잭슨 데이비스와 퀸트 포스트는 너무너무 단점이 명확하고 케번 루니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선수다 보니까 이 빅맨 포지션 보강 없이는 또 노세한 드레먼드 그린만으로는 한 시즌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영입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조나단 쿠민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터너의 연봉을 샐러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쿠민가는 일단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쿠민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쿠민가 플러스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쿠민가를 설령 마일스 터너의 연봉과 최대한 맞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BYC 룰 때문에 쿠민가의 연봉이 온전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쿠민가 플러스 모제스 무디 플러스 또 뭐 샐러리 덤프, 그리고 2028년 1라운드 픽, 그리고 마일스 터너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죠. 다만 레이커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인디애나는 쿠민가가 필요 없죠. 왜냐? 그 자리에 파스칼 시아캄이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커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일단 뭐 ESPN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또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겸해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BYC 룰로 인해서 쿠민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BYC 룰이란 선수가 이전 연봉 대비 20% 인상된 금액을 받는 동시에 그 다음에 원 소속팀이 캡을 넘겼을 때, 오버 더 캡 이상에 놓였을 때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해당 선수의 샐러리 계산은 기존의 연봉 또는 새 연봉의 50%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설정이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쿠민가가 연평균 25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전 연봉 대비 20% 이상이 인상이 됐죠. 그 다음에 워리어스는 캡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 사인 앤 트레이드를 만약에 쿠민가를 골자로 실시하게 된다면 쿠민가가 연평균 25밀 계약을 맺었지만 25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연봉 또는 새 연봉의 50%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존 연봉보다는 새 연봉의 50%가 더 크죠. 12.5밀이니까. 그래서 그 계산 기준은 12.5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를 받는 인디애나는 25밀로 계산이 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내보낼 때 쿠민가의 연봉이 25밀이 아니라 12.5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샐러리 덤프나 혹은 샐러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제스 무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일스 터너가 최소 뭐 30밀, 35밀은 받을 거니까.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때는 당연히 픽을 뜯어내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1라운드 픽은 2028년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결국에는 받아오는 선수는 한 명인데 나가는 선수는 두세 명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뭐 미니멈이나 혹은 굉장히 좀 무게감이 낮은 선수로 채워야 되는 그런 약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골든스테이트보다는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터너가 시카고로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니콜라 부세비치의 대체자, 그 다음에 니콜라 부세비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인데 시카고는 현재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슈팅이 좋은 니콜라 부세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시카고 불스는 부세비치를 팔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부세비치는 26-27 시즌 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는 부세비치의 대체자를 어떤 식으로든 찾아야 되고요. 이 부세비치는 1990년생입니다. 드루 헐러데이나 폴 조지랑 동갑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건강했죠. 73경기 31.2분 뛰면서
더블 달성했습니다. 23, 24 시즌 때는 슈팅 슬럼프가 왔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또 이 노장이 반등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뜻이죠. 31.2분 뛰면서 18.5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0개 이상, 어시스트 3.5개, 패스도 잘하죠. 스틸과 블락 같은 수비는 약한 선수인데 필드골이 무려 53%, 3점이 40.2%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슈팅을 던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팀 기록도 나오지만 지난 시즌 시카고 불스는 3점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평균 42개의 3점 시도 엄청나게 많았죠. 네, 리그 탑3 안에 들었었는데 3점 능력을 터너는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색깔과도 적합하고 또 빌리 도노반 감독이 당분간 안 잘릴 거니까 시카고 불스의 이런 농구를 계속 고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는데 능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마일스 터너의 이런 능력이 도노반 감독과 시카고 불스의 팀 색깔과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어쨌든 네 번째로 셀러리 여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항상 선수 영입이나 혹은 계약이나 또 감독을 안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외성을 많이 발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가 갑자기 같은 센트럴 디비전이 시카고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할리버튼의 부상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또 애틀란타도 현재 마일스 터너를 영입할 수 있는 주요 후보로 꼽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TP가 있거든요. 트레이드 플레이어 익셉션이라고 25밀짜리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더캡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스테이트,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이외에도 애틀란타라든지 혹은 디트로이트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일스 터너의 차기 행선지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비시즌이지만 이제 FA 모라토리움 열리고 트레이드 시장 열리고 또 드래프트가 좀 있으면 또 나오게 되니까 그 소식들 최대한 빠르게 제가 정리해서 컨텐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